저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경제 뉴스에서 항상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2022년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금리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와 국채 ETF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작은 손실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초반부터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2023년 9월 FOMC에서 미국의 연준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다음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국 장기 채권 ETF의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들어 투자 손실 금액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슴이 아파 인플레이션 공부를 다시 하였습니다. 돈이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인플레이션 2에서 3%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면 피해가 극심해집니다. 인플레이션 역사의 10가지 명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는 무너집니다. 둘째, 화폐가 붕괴하기 시작할 때 국가는 높은 채무 위험에 빠집니다. 정치인은 높은 채무 위험을 빠져나오고자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데 on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정치인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면도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현상이며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은 더 최악입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은 정치 격동기에 발생합니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와 화폐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결국 정치적 문제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실상은 정치인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학파를 두 분류로 나눕니다. 큰 정부를 주장하는 케인스 학파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고전 학파입니다. 두 학파의 주장은 모두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 트렌드는 작은 정부입니다. 큰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재정을 확대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칩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효율적이며 대부분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목격해왔으며 이제 작은 정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화폐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발행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것을 양팔 저울에 비유합니다. 일곱째, 2000년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적 완화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사주는 형태입니다. 돈을 기계에서 찍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채는 갈수록 커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유통하는 돈도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덟째, 인플레이션은 물가뿐만 아니라 주가나 부동산 등 자산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미국의 대표 ETF S&P 500 스파이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은 주로 자산을 화폐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쓰레기가 되면 서민이 보유한 자산은 쓰레기가 됩니다. 반면에 부유층은 부동산이나 금 또는 주식 등 상승하는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국가 부채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부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돈을 현재에 끌어와서 쓰는 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채 역시 하락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하면 다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순환하면서 가속화됩니다.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화폐 가치가 상실하면서 내 자산도 점점 녹아 없어집니다. 결국 수레에 돈을 싣고 가도 우유를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투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투자법을 설명하자면 화폐 외에 다른 자산 형태를 골고루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 화폐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나이 등에 따라 비중은 달라질 수 있으나
반드시 다양한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주식 25%, 국채 25%, 금 25%, 현금 25%입니다. 매우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주식과 국채 모두 큰 하락을 하면서 이 전략도 위험에 도출되었습니다. 역시 투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